오늘은 성도의 청부경제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적인 나 속에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나 속에 또 하나의 나가 있는데, 이 나와 나를 둘러싼 것을 이제 우리 육체라고 하죠, 육체. 그래서 육적인 나가 있고, 혼적인 나가 있고, 영적인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는 것은 반드시 육적인 나가 선택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 육적인 나를 움직이는 그 무엇이 불교에서는 이 먹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약간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8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은 강의의 목적상 우리 인생의 후회를 내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죠. 두 번째, 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어요. 무엇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만들었고, 무엇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만들었을까? 참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다시 한번 똑같은 기회가 온다면요, 여러분들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후회할 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해야 할 것을 하고 후회한 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생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신다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란 것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재수생의 원리가 있죠. 여러분, 재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거의 극소수예요. 절대로 첫 해의 성적을 뛰어넘지를 못한다고 하죠. 그걸 보고 재수생 신드롬, 또 재수생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잖아요. 재혼, 이게 재혼이거든요. 한자가 재혼, 성공할까? 전해지는 바로는 역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더라 이거죠. 나는 잘못이 없어. 설혹 잘못이 있더라도 나는 조그만 실수일 뿐이고 너가 고쳐야 한단 말이야. 너는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 둘이 충돌을 하면 언제나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 중에서 경주 돌도 쪼아서 다듬어야 옥돌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영어로 영어가 아니고 한자로 조탁이라고 하는데, 조탁. 깎고 다듬고 벼려서 진짜 상품 가치가 높은 그러한 그 옥을 만든다, 뭐 그런 뜻입니다. 보석을 만든다, 그런 뜻이다. 원래 보석 가공이 힘들잖아요. 보석이 너무나 단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깎고 다듬고 조이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단한 내적인 갈등과 어떤 그 자기 반성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갈 뿐이지, 이렇게 보석을 가공하듯이 조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조탁할 수 있다면요, 이 세상의 문제가 금방 고쳐지는 고쳐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6강에서 했던 그 중요한 것을 한번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강에서 가장 중요한 이치는 뭐죠? 물건의 가격이 천한 것은 곧 귀해지는 것이고, 귀해지는 것은 곧 천해진다. 이 천귀, 귀천이 반복되는데, 이 반복되는 것은 일정한 주기가 있고, 이게 주기죠. 그 다음에 진폭이 있더라. 이게 진폭이죠. 이게 진폭이고 이게 주기입니다. 주기가 있더라. 그런데 이 주기와 진폭이 얄미울 정도로 정말 정확하더라. 그런데 인간들은 정말 미울 정도로 무지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후회가 뭐죠? 저점에서는 샀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고점에서는 팔아야 한다. 이것이 원리인데, 사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정반대로 저점에서는 팔더라. 그리고 고점에 가서는 또다시 사더라.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 주식시장 쳐다보면 내가 성을 걸겠다. 내가 다시 한번 아파트 쳐다보면 내 정말 이름을 갈겠다. 이렇게 이빨을 물었던 사람들도
상황이 반복되면 또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행위란 것은 저점에서 팔고 후회하고 고점에서 사고 후회하는 것이죠. 사실은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이때와 파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점에서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때 리스크를 감수한 그 대가가 고점에서 팔았을 때 이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사람은 왜 이렇게 할까요? 첫째가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지식. 두 번째가 학습이 없어서 그렇죠. 이 학습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밥상머리 학습이죠. 아버지가 하는 것, 할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으면 사고 팔아야 할 때를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 팔아야 할 때를 거꾸로 생각해서 사고 팔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 왜 용기가 없느냐. 나는 번 돈 꼬박꼬박 저축해 놨다가 이 돈으로 먹고 살래. 가늘게 먹고 길게 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 양을 늘려가는데 화식에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제가 하식전을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요, 몰라서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두 번째, 학습하지 못해서 밥상머리 교육을 비롯해서 보지 못해서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1번은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은 알게 되잖아요. 강의를 들으면 이제 알게 되잖아. 그 다음에 사례가 많이 나와요. 하식전에는요. 3000년의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뽑았으니까 정말 주옥 같은 사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알고 나서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돈이 불어나는 원리가 있거든요. 저 뒤에 가면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을 방지하자. 이 돈이 불어나는 원리를 알잖아요. 원리를 알면 어떻게 해요?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알면 실행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분별력이 생성이 되고요. 이 세 가지가 되면 그 다음에 용기는요. 우리가 전쟁할 때 상대방 적진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용기 필요 없어요. 원리를 알고 또 사례를 보고 확신을 하고 하면은 저절로 허실이 훤하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재화의 그 종류는 어떤 것인지 나는 부동산을 할 것인지 주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금을 할 것인지 에너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저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고채에 투자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그 주특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자기가 확실히 가지고 이 주기만 알면은요, 우리가 전쟁을 하듯이 막 치열한 이러한 용기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야, 지금 사면은 지금 베팅하면은 돈이 남을까? 돈이 잃어버릴까? 그냥 막연한 공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운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운. 그래. 나에게 운이 오면은 돈이 오는 것이고 운이 멀리 떨어지면 내 원금도 까먹는 것이냐. 이 운에다가 말입니다. 모든 인생을 겁니다. 그럴 필요가 하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에 모든 그 목숨을 걸고 모든 걸 걸 것 같으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공부를 왜 합니까? 그냥 그 운에 목숨을 걸고 잘 되면 좋고 못 돼도 운이다 이렇게 그냥 치부하면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듣고 원리를 알고 사례를 들으시고 확신하고 그리고 돈이 불어나는 그 원리를 알면 실행하는 것이고 분별력이 생기고 용기는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하면 만만합니다. 모르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고요. 저도 사실은 실패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크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례를 적게 본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께 나중에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8강이죠. 오늘이 7강이니까 8강부터는 다시 원전으로 들어가서 원전을 바탕으로 해서 현상을 거기에 잘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